산타 할머니가 보내주셨어요. 믿음아. 안녕하세요, 딸균이에요. 금동이 준 닭가슴살은 남겼네. 믿음이 다 먹었어? 아이들 이불 하나씩 세탁하고 있는데 밤에는 기온이 떨어지니까 한꺼번에 치우기가 조심스러워요. 와, 꽃이 이렇게 다 폈네요. 꽃잔디가. 흥미야. 저기 놀러 갔다 오네, 우리 흥미. 믿음씨, 지난주에 우리 온실에 있는 아이들 방제도 하고 살균 살충도 해줬는데 오늘 일주일 돼서 다시 추가로 해주려고요.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이 문을 다 열어놓을 수가 없어요. 그 대신 실링팬이 돌아가는데 잠시만요. 실링팬 좀 끌게요. 요거는 지금 충전해 놓고 있었고요. 물을 받고, 저 통에 물을 받고 지난번에 줬던 그 약 그대로 해가지고 양을 조금 늘릴 거예요. 주방세제 양을 조금 늘려서 물 수분 공급 겸 방제를 하려고 합니다. 아이들 하나하나 봐야 되는데 그 사이 하엽도 생겼네요. 우리 애기들 또 따라왔어. 어떡해. 제가 영상을 지금 오후가 넘어서 담게 됐는데 동동이를 계속 기다리고 있었어요. 동동이를 이제 데려다 주시려나 저제 데려다 주시려나 기다리다가 안 오길래 지금 카메라를 들고 나왔답니다. 방제도 해야 되고. 그래서 어젯밤에 누구야, 은동이가 수술하러 갔다가 목걸이를 왜 흥미야 풀어놓고 와서 새로 해줬거든요. 근데 녀석이 막 핥혀가지고 이거 보세요. 피가 갑자기 쫙 나더라고요. 날카로운 발톱에 슬키니까. 저는 지금 수도가로 물을 받으러 갈 것입니다. 근데 이제 하엽이 생겼네요. 물 주기 전에 하엽은 떼되 하엽도 바짝 마른 것만 덜 말라서 이렇게 잡아 떼가지고 거기에 물이 들어가거나 뭔가 상처가 생기면 균이 침투할 수 있으니까 요거 꽃대 마른 것도 이렇게 말랐어도 한 2, 3일 있다가 뽑아줄 거예요. 그리고 제 영상에 어떤 분이 댓글을 남겨주셨더라고요. 온라인에서 구매해가지고 다육이를 키우고 있는데 곰팡이가 생겼다고. 그래서 덜컥 겁이 났어요.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되지? 라기보다 그 곰팡이 핀 거 보고 어떻게 대처하셨을까라고 걱정이 되더라고요. 그래서 최대한 쉽게 그리고 걱정되지 않게 좀 설명을 드렸는데 어떻게 하시려는지 모르겠어요. 곰팡이나 이렇게 물러졌을 때는 통풍이 제일 첫 번째고 우선은 뽑아서 말리셔야 되는데 질문하신 분이 일주일마다 물을 주셨대요. 그러니까 과습으로 그렇게 됐구나 싶어가지고 그 곰팡이 정도도 어느 정도인지 모르고 그게 곰팡이인지 그냥 단순 무름인지 알 수가 없어서 통풍 위주로 해주시고 다육이는 뽑아놓고 흙, 뿌리 등등 말려도 길게는 다육이 종류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한 달까지도 한 달 넘는 여주땡이 보니까 한 달 넘게도 놔두더라고요. 그렇게 길게 놔둬도 이 다육이 자체가 물을 많이 머금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목대가 있는 아이들은 수관에 물이 차 있어서 충분히 버틸 수 있는 자생 능력이 되니까
놔둬도 되더라고요. 그러니까 충분히 말리시고 충분히 회복이 된 다음에 다시 심게 되더라도 집착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. 조금 시간이 지나서 이제 막 시작하셨다니까, 시간이 지나서 또 다른 아이들 보면, 그리고 다른 분들 영상 보면 이랬구나 저랬구나 익히셔야지, 지금 우선은 분갈이 했어요 라고 말씀하시는데, 그것도 이제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흙을 구매해서, 기성품을 구매해서 분갈이 하셨을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면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다가 더 섞어야 되는 흙, 또 어떤 영양분, 그런 것들이 부족해서 그럴 수 있으니까 천천히 시간을 갖고 배우기도 하시면서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. 저는 지금 물을 받으러 가겠습니다. 물을 섞으려고, 이제 약을 섞으려고 저 안쪽을 들여다봤더니 이 포르투나 철화가 밑에 뿌리 쪽이 상해가지고 이렇게 썩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과감하게 잘랐습니다. 그리고 밑에 예쁘지 않은 잎들은 다 잘랐어요.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여기가 물러서 썩었거든요. 이런 거를 과감하게 잘라내시고 난 다음에 말려 놓으세요. 말려 놓고 여기도 이렇게 많이 잘라냈는데, 잘라내고 이렇게 말려놨다가 한참 지나서 지금 여기 옆에도 실뿌리가 났잖아요. 이래도 안 죽거든요. 그러니까 이렇게 놨다가 다시 심어줘도 좋을 정도로 얘네들은 생명력이 강해요. 이 식집사들은 좀 용기가 있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. 과감하게. 자, 다시 이 약을 섞겠습니다. 요거는 깍지약인데 살충제예요. 요것도 조금 섞고, 그리고 주방세제도 좀 섞고, 그 다음에 이거 목초액도 좀 섞고, 그리고 영양제도 좀 섞고, 그래서 물을 주겠습니다. 주고 다시 올게요. 자, 이렇게 살균 살충 겸 수분 공급을 했습니다. 이 한 통 받아서 요 정도 남기고 이렇게 다 줬어요. 아까 그 구독자님 얘기에 뒤를 잇자면, 내 아이들은 왜 다른 아이들보다 달라? 왜 안 이뻐? 라고 질문을 하시면 환경이 달라서 그래요. 환경이. 이 첫 번째 환경이 중요한 게 층고인 것 같아요. 층고. 키핑장, 비교할 게 없다면 키핑장이나 농장의 하우스 생각하시면 돼요. 거기는 굉장히 층고가 높고, 그리고 통풍도 잘 되고 환기도 잘 되죠. 환기도 환기인데 층고예요. 그래서 옥상에서 키우신 분이나 밖에서 키우시는 분들, 실외에서 키우시는 분들, 그분들은 층고가 하늘이잖아요. 뻥 뚫려 있어서. 그런 거 생각하시면 내 환경에서 키우는 아이들, 그게 최선인 거예요. 내가 노력해도 안 되면 할 수 없는 거고요. 그러니까 내 환경에 맞는 흙 배합이라든지, 그 다음에 어떤 약을 써서 아이들 살균 살충을 할지 방제를 할지, 이걸 고민해 보시면 그 아이들이 그 환경에 맞게 최적의 아이들로 커가는 중이랍니다. 베란다에서 키우시는 분들이 보시면 제 환경도 좋아 보이죠? 그럴 수 있죠. 밖에다 온실을 지어놓고. 근데 생각해보면 이 아이들도 층고가 높지 않아요. 요거 4평짜리에다가 층고가 높아야 뭐 2m? 2m 조금 넘는데 여기서 옹기종기 키우는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예뻐지는데 한계가 있어요. 그래서 점점 저는 흙을 걸쭉하게 쓴답니다. 이 걸쭉하게 쓴다는 표현은 상토 비율도 있고, 뭐 질석, 휴가토, 뭐 다 골고루 섞는데, 거기다가 굵은 모래, 마사라고 얘기하시는
마사 종류도 소립, 대립, 중립, 뭐 미세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 내가 손목 힘이 강하다, 그리고 화분 사이즈가 크다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돌 크기를, 모래 크기를 가늠하셔서 흙 배합을 하시면 된답니다. 저는 왕초보 때 기성품 흙을 썼다고 했잖아요. 기성품은 보통 이제 다시 섞어서 쓸 그런 생각으로 상토 비율이 높아요. 보통 농장에서 많이들 사용하시는 그런 비율이에요. 그걸 그대로 사용했다가 맨날 키 크고 물러지고 그랬었답니다. 그러다가 조금 지나서 다른 분들 영상도 참고하고, 그리고 인터넷도 찾아보고 블로그도 가고 그러면서 조금 저도 발전을 하는 거죠.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 아이들이 현격하게 예쁘냐, 그것도 아닌데 이게 이 환경의 최선인 거예요. 이러면서 이제 조금 지나서 흙 어떤 걸 더 쓰면 좋을까, 얼굴이 통통해지려면 뭘 해야 될까, 얼굴 통통하고 그리고 아이들이 색이 예뻐지는 거 그거는 둘째치고요. 병충해가 안 와야지 한꺼번에 보내는 일이 없답니다.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가면 사고 그러지 마시고요. 그냥 조금 지나서 물 반응이 없으면 뽑아서 보기도 하고, 그리고 떠나 보내기도 하고, 그러면서 제가 늘 생각하는 게 그거거든요. 경험보다 좋은 스승은 없다고. 그러면서 내가 다육맘이 돼 가는 거랍니다. 취미는 돈이 들어가야 된다고 하잖아요. 취미이기도 하면서 얘가 내가 붙잡을 수 있는 힐링이기도 하면서 그렇답니다. 이거 보세요. 저는 환경이 좋다고 생각해도 이렇게 안 되는 애들도 있어요. 이런 거는 물 공급을 원활하게 잘 해줘야 되는데 뿌리가 말랐거나 고사되는데 그 타이밍을 못 찾았을 때, 못 발견했을 때 저렇게 되는 거예요. 물을 빨아들이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뿌리가 고사돼서 겨우겨우 버티는데 거기다 대고 물만 마구마구 준다고 그 아이들이 받아들일 수 없잖아요. 그리고 초보 때는 양이 많지 않으시다면 저는 저면을 추천드려요. 저면은 바가지, 그릇에 물을 받아서 거기다 화분째에 담그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. 그렇다고 막 몇 시간이고 몇 날이고 담는 게 아니라 그 아이들이 뿌리 상태가 건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다육이 상태가 건강하다면 몇 시간만 해도 아이들이 얼굴이 딱딱해지고 그리고 상태가 좋아진답니다. 그러니까 점점 발전하려면 그런 것도 배워가면서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. 오늘 이제 두 번째 방제했고요. 이게 일주일 만에 주는 거예요.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나도 일주일 만에 물을 줘야지, 살균 살충을 해줘야지, 이게 아니라 각자의 환경에 맞는 걸 찾아보시길 추천드려요. 저는 낮에 그래도 실링팬도 돌려놓고 양문을 열어서 통풍도 환기도 시키니까 이게 가능한 거랍니다. 그리고 각 지역별로 습도나 기온이나 뭐 이런 게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도 알아보시는 것도 좋아요. 그러니까 맨날 오늘 날씨 어떤지 내일 날씨 어떤지, 그리고 또 제가 사는 지역은 강원도 영동 지역이라 바람이 강해서 늘 바람 때문에 염려가 돼 갖고 문도 맨날 열어놓을 수가 없어 갖고 문 대신 한쪽 문은 늘 열어놓고 양문을 열면 다 날아가기 때문에 이 실링팬에 의존한답니다. 오늘 얘기가 길었네요. 어찌됐든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방제를 했습니다. 이제 아이들 반응 보고 하엽이 지면 하엽도 떼고 나와서 그렇게 뒷 정리를 해야 되겠죠. 이러면서 계속 이 일이 오늘이 내일 되고 내일이 모레 되고 이렇게 하나하나 시간이 지나는 거랍니다. 다육 선배님들, 고수님들 앞에서 제가 너무 많이 떠들었네요.
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모두 건강하세요. 행복하고 좋은 일 많이 생기는 한 주 되세요. 고맙습니다.